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 치료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성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서울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김성원입니다.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의 치료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 국민일보와 쿠키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는 법규상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 여기에 이제 의료기기가 물리화학적으로 결합된 이제 의약품인데요. 결과적으로 점점 진행될수록 연구 개발, 생산 비용이 점점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걸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각각의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비임상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융복합 혁신 의료 제품이라고 해서 꼭 분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의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법규상에서도 의료 기기가 지정되어 있다. 또 혁신 의료 제품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테크닉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19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지원단을 마련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상연구에서 법이 제정이 됐고 이제 올해 개정이 된 거는 이제 치료 단위로도 개념이 넘어갔다. 아까 박소라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첨단 재생의료 세포 처리 시설과 그 다음에 실시 기관이 이제 지정이 되고 이 안에서 첨단 재료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제가 소속된 이제 병원 기관이 이러한 이제 세포 처리 시설과 인체 세포들 관리업, 첨단 재생의료 실시 기관으로 다 이제 승인을 받아서 사실은 소속 기관에 소속된 제 연구자면서 임상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앞에서도 또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의 다품목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매스 프로덕션으로 하는 거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료 산업 자체가 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뿐 아니라 어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생산과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하나의 결합된 뭔가 이제 의료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변화가 마련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기관에서도 사실은 의약품 GMP 시설을 확장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병원 기관별로는 기업에서 들어와서 GMP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교 시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텐데 조금씩 변화되는 거를 사실 이제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앞에서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시장이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같이 여기서 껴물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세포 프린팅 시장에서도 저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여러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규제에서도 융복합 제재가 아직은 좀 모호하기도 하지만 그냥 복합 제품,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단일제도 있고 합포장된 것도 있고, 저희도 법규가 제정된 약사법에서는 실제로 합포장이지만은 세포 치료제를 분류해서 허가를 받고 지금도 쓰고 있는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 제품이지만 각 개별 사항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대부분 이제 드럭 딜리버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비히클 개념으로 그냥 이제 쓰는 개념으로 아직은 이제 진행되고 있고 허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2022년에 자기 귀에서 연골세포를 분리를 해서 기업으로 보내면 다시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증 환자한테 이식하는 기업이 창업이 됐었습니다. 코넬에서 스핀오프 돼서 만들어졌었는데요. 결국 이제 자기 세포를 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세포 치료제 면에서는 동종세포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거 자체로 이제 뭐 매출이나 뭐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회사는 이제 사실 M&A 된 것 같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못하고 다른 이제 기업으로 가면서 일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8월 16일에 저희 첨단 재생 임상연구 지원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동종 줄기세포, 그다음에 동종 성체세포, 하이드로젤, 그다음에 폴리카프라토 생체 고분자 재료, 그러니까 4가지 재료를 조합한 실제로 처음으로 만든 이제 바이오 인공 장기입니다. 이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식 성공 사례는 저희 고식적으로 기존의 이제 바이오 인공 장기들을 이제 이식하고 나서는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다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생존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성과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경과를 봐서 환자의 생존,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실생활에 복귀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 됐을 때 발표를 했고, 해외 기관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홍보가 됐던 적이 있고요. 바이오프린팅 제품에 대해서 개발사들 이런 게 있고, 조직 모델도 개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허가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프린팅 개념에서는 국가 산업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또 분야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100이고요. 그들이 80에서 90입니다. 분야별로 결국은 투자가 얼마나 진행에 따라 가지고 격차가 좁혀지든지 초격차가 되든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떤 저희가 이제 일반 기업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당국에서 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첨단 바이오 융합제제 평가 가이드라인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되듯이 세포하고 의료기를 조합하기 때문에 세포하고 지지체가 포함된 이런 제품에 대해서 그걸 항상 기준을 잡고 저희가 이제 그 비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첨단 바이오 융합제제는 크게는 세포나 지지체, 복합 제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단계별로 저희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로 갈수록 그 생산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료 물질로서 세포 치료제의 기준에 충족하는 저희가 이제 그 생산 공정을 알아야 되겠고요. 원료 의약품으로 볼 것인지 최종 융복합제 연속 공조로 볼 것인지, 이게 이제 고민 사항이 항상 됐었습니다. 처음에 조직이 GMP 들어가서 프로세싱이 되고 세포가 나오고 모든 게 결합되는 공정이 1년의 연속 공정으로 되면은 점점 비용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시설하고 결국은 이게 하나의 연속 공조로 가려면은 많은 사실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 같은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국가 연구 과제비가 소중하게 쓰면서 이게 기업에서 사실은 이 사항을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결국 세포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터 제조 은행을 먼저 만들고 시작이 돼야 되고요. 또 의료기기는 해당하는 의료기기, 이식형 조직재생용 지지체, 조직 수용형 생체 재료 등에 부합하게 저희가 의료기기의 허가를 받은 또 재료를 또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료 물질 당연히 이제 무균 상태, 멸균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재료를 멸균하는 것하고 구성체, 구조체를 만들어서 멸균하는 거는 기계적 특성에 조금씩 변화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 공정에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원료 의약품, 부영제 경우로 먼저 생산된 거를 같이 조립하는 공정을 할 것인가 또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합니다. 세포하고 지지체를 결합하면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는 복잡하고 또 균이라는 거를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생산입니다. 하나의 로트만 생산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또 들어가면은 이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고요. 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기업에서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개별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진행을 하는데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세포 지지체 각 원재료에 대한 중요한 시험을 반영하면서 반복하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을 갖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세포는 가만히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역동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지지체는 또 흡수가 됩니다. 내가 이거를 예측을 하면서 진행해야 될 텐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많은 인비트로, 인비보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결국은 많은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 초에 이게 워낙 많은 제품들이 연구개발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선제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연구개발자가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도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 완전히 임상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외래 진료를 코 환자 진료 보거나 수술하거나 그런 걸 하다가 그냥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는 코에서 나오는 줄기세포와 연골세포를 가지고 각종 이제 첨단 바이오약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그 연구 성과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코에서 나온 스템셀하고 그다음에 콘드로사이트, 고준결 연골세포를 씁니다. 조금 이제 생소한 세포일 수 있는데요. 환자들한테 해부학적 구조를 변형하면서
그러니까 버려지지만 환자가 기증을 하면 동의하에서 그거를 제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스템셀, 하나는 콘드로사이트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쓰고 있고, 환자 우측 코의 사진인데 별표한 부분이 비갑계라고 그래서요. 코 막힘 수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개인원에서도 거의 1년에 한 20만 건 단위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잘라서 버려지게 됩니다. 거기서 세포를 분리해서 쓰게 되는데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엠브리오닉 스템셀 특성은 가지지만 뉴럴 크레스트 라비드 셀이라고 그래서 튜머로제네시스는 없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지만은 굉장히 분화도가 좋고 증식이 좋아서 작은 부분에서 큰 세포,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셀 테라피 이제 저희가 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초장골이라고 해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연골은 우리 몸에서는 관절 연골과 늑골 연골과 코 중교, 코에서는 연골 세 가지 분이 없습니다. 귓바퀴 같은 건 탄성 연골이라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관절 결손 치료제 등 어떤 프레임워크의 미케니컬 스테빌리티 유지하는 것을 쓰려고 생각을 했고, 단기간에 대량 생산되는 장점이 있어서 이거를 바이오 잉크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많은 수의 세포를 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바이오 프린팅하는 특성상 굉장히 작은 노즐을 통해서 세포가 빠져나올 때 기계적 특성, 그러니까 시어링 포스라고 해서 부서집니다.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4년부터 첨단 의료기술 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개발 초창기부터 또 식약처에서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R&D 전담 컨설턴트 지원 사업으로 같이 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 6년 동안에 45억 연구비 썼습니다. 그리고 첨단 제시형 임상연구 지원 사업에서 1년에 10억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환자 한 명한테 이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2004년부터 그러니까 저희 기관과 포스텍에서 의학과 공학이 결합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연구원입니다. 여기서 만난 포스텍 기획과 조동우 교수님, 저희 기관의 성형외과 이종훈 교수님 연구를 시작을 하고, 이분들이 이미 정년을 하셨습니다. 저만 이제 남아서 이분들이 제자가 만든 기업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13년에 이것도 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으로 3D 프린팅 그 에어웨이 스텐트를 처음으로 이식을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는 두 번째를 진행했고, 이제 10년 만에 셀 프린팅으로 또 환자한테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바이오 프린팅 인공 장기가 한 10년 정도는 돼야지 빛을 보지 않게, 세상에 선보이지 않게 하겠는데 저희가 조금 좀 당겼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 분야 기술력은 100이고 그들이 아직은 8, 90, 조금 더 진행되는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상구조, 원형구조, 단순한 구조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실제 솔리드 오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세포들이 들어가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인비보에서 이식용 장기는 사실은 포기하고 인비트로 테스트용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로 좀 지원을 주시면은 다시 한번 그 연구자들이 바이오 인공장기 쪽으로 좀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2021년에 저희가 IIT로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약사법에서 첨단제에서 바이오로 변화되면서 다시 저희가 첨단제 임상연구로 승인을 받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지체가 됐지만 작년 8월 16일에 너무 감사하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덕에 저희가 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난치성 트라케아 결손에서 두 종의 세포입니다. 코에서 나온 줄기세포하고 코중격 연골세포, 거기서 돼지 진피류의 2종의 콜라겐 하이드로젤과 합성 고분자 4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인비트로 인큐베이션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식하는, 실제로 환자가 숨을 쉬고 생존을 하고, 가장 중요하겠죠. 이미 2017년도에 3D 프린팅은 의료기기, 3D 세포 프린팅은 의약품으로 세포가 주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분류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세포가 제일 주되기 때문에 제조 시설에서 세포 은행을 확립하는 작업을 먼저 해서 가장 효과적인 세포들을 골라서 그걸 이제 개수를 불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제 연구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바이오프린팅 트라케를 만들고, 가장 적절한 이식 시점을 정하기 위해서 세포의 바이브리티가 제일 좋은 시점, 인비트로 인큐베이션을 일주일하고 이식하는 걸 결정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홀트라케까지 토끼하고 비글견 실험도 굉장히 정말 수백 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게 저희가 평가를 했고, 실제로 이종세포가 들어가도 점막 재생이 잘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게 사실 3년 생존했습니다. 3년 3개월인가 그랬는데요. 이 연구자가 하다 보니까 사육 비용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냥 희생을 하고 나머지 그 과학적인 경과 관찰만 진행을 사실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자, 이게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려면은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GM 시설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요.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CDMO, CMO 기업들의 사실 문의를 했었는데 다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비용은 비쌌고요. 결국 저희도 이 안전성 때문에 2018년에 입고를 하려다가 1년 정도 계속 안전성 평가 테스트를 하고 2019년 8월에 저희 학교의 세포 생산실에 겨우 이제 입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 밸리데이션 저희가 하고 있고, 결국 장비 자체에 대해서도 세포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가 안 오더라도 처리되는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환자가 오면은 3주 적어도, 그다음에 최대한 한 달 이내에 이식을 해보겠다. 그 과정에서는 계속 세포뱅크에서 품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처음에 타겟 티슈 오간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호흡전만 상피가 내면에 있고 밖에는 연골이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바이오프린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타겟 오간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 결손이 되면 환자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퇴원하고 일주일에 바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도 들어서 날라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아예 피부를 꿰맨 상태에서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기관 절개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숨만 쉬는 거죠. 수개월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환자의 질이 달라지기,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이것을 한 명을 한번 진행해 보자. 한 명이라고 생각한 거는 한 명이라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한 가지가 있었고요. 사실은 비용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트라케아 생산 단가가 사실은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포치료제에서 첨단 바이오 융복합제 넘어올수록 그 비용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정표를 잡았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논문 출판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못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바이오 잉크 2종, 그다음에 폴리카르본 프레임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용액에서 담는지 좋은 것도 수많은 이제 반복 실험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고, 환자가 작년 7월 14일에 내원을 해가지고 다행히 수술실 일정이 8월 16일 어레인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이거를 생산해서 인비트로 인큐베이션 일주일 거쳐서 지내자. 그러니까 저희가 20일이라고 일주일 배양해서 집어넣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연구실 GMP 담당하시는 이제 분이 4분 계십니다. 거의 날밤 세워가지고요. 한 달 동안에 계속 품질 평가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서류 작업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도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게 이송할 때 계속 움직임이 없고 진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좌측 아래 보시는 그 이송 용기도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맞춤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출하하는 기념 사진을 찍고 이거 갖고, 그러니까 저희 기관의 세포 생산실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오른쪽 방공호로 되어 있는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송업까지 가족 이송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이식하는 수도 직후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품질 평가가 이식이 된 다음에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결과 나올 때까지도 사실 마음은 졸였었는데요. 큰 문제가 없이 안전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실제로 연구 책임자, 저는 이제 연구 개발자 입장이고요. 수술은 좌측에 외과의 배자선 교수님, 그다음에 우측에 인천송업의 남희철 교수님이 이식을 하는 수술을 진행해 주셨고, 저희가 한 달 이상 진행됐을 때 안정화되겠다 생각해서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퇴원하시고 저희 임상 간호사분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편하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꿰맨 상태에서 수개월을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이 집도자분의 그 가족분이 이 수술을 하셨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꿰맨 상태. 이거는 아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이 임상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환자 기도가 통계가 잘 되고 있고요. 이게 위에다 덮어 씌운, 저희는 이제 오버레이 그라프트라고 해서 내경이 조금 넓어진 형식으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보시면 이식됐던 편이 아직 잘 유지가 되고, 결국은 흡수가 될 지지체는 흡수가 되면서 재생이 된 연골은 재생이 되고 점막은 재생이 되고, 환자의 생존이 가능한 바이오 인공장기, 그래도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이상 생존,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지낼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내경은 조금 더 넓어진 오히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기 추적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게 R&D 받을 때에는 저희가 분절 결손이라 해서 전체 트라케아를 다 승인을 받았지만 그래도 안전성 때문에 부분만 진행을 했습니다. 목표는 제가 아직 정년까지 한 13년 정도 남아서 전체를 다 그다음에 부위에 상관없이 한번 진행할 수 있는,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협력 연구가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 연구로 트라케아 스텐트 애니제임에 나왔던 이게 2013년도인데요. 교수님하고 미케니컬 스테빌리티가 그 정도로 잘 유지가 되고 저희는 세포 바이오 잉크를 가장 고기능성 세포 잉크에서 이걸 이제 선별하는 시스템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